성인 자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벽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웃던 아이가 이제는 대답을 짧게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도 알았어, 응, 그만해 같은 말만 돌아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서운합니다. 나는 그저 잘 되라고, 도움되라고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거리를 두려는 걸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질문을 품습니다. 왜 내 자식은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습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잔소리나 간섭으로 들립니다. 조언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자녀는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잘 챙겨주려 했던 말이 오히려 독립심을 억누르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리 위를 건너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미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으로 삶을 꾸려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던지는 한마디가 지지가 될 수도 있고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간섭이 되고 간섭은 미움이 된다. 애정이 깊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그 말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 같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삶을 꾸려가는 독립체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아들과 함께 사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왜 이렇게 늦게 와? 회사는 괜찮아? 처음엔 대답을 하던 아들도 점점 짧게 반응했습니다. 먹었어. 그냥 늦었어. 회사 일 많아.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왜 아들은 귀찮아할까?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은 결국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냥 좀 놔둬. 알아서 할게. 그 말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속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사실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어머니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지금 많이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 질문의 방식과 톤을 달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짧고 차갑던 대답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대화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관계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주고받는 작은 말, 그 습관이 쌓여서 신뢰를 만들기도 하고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던지는 한마디는 지지일까? 간섭일까?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보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 마이너스 아이 관계가 아닙니다.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키운 아이에서 내가 존중해야 할 어른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말 습관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와 대화가 끊어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화가 끊기는 이유는 대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면 결국 문이 닫힙니다. 반대로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말하면 문은 다시 열립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든 건 어쩌면 부모의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을 다시 열 열쇠도 부모의 입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열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첫째, 질문에서 시작하고 판단을 늦추는 습관. 둘째, 조언보다 공감으로 먼저 반응하는 습관.
셋째, 간섭이 아닌 존중으로 거리를 지키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자녀와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그 세 가지 말 습관을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변화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말 습관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묻는 말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 추궁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니?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은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은 자녀의 판단을 시험하고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의 판단을 방어하게 되고 결국 대화는 갈등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진짜 질문은 자녀의 내면을 향해 열려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어? 내 생각은 어땠어? 이런 질문은 자녀에게 판단을 내리기보다 자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자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하루는 30대 직장인 아들이 퇴사를 결심했다는 얘기를 부모에게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결정하면 안 된다. 요즘 젊은 애들 너무 쉽게 포기해. 그날 이후 아들은 그 어떤 고민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해봤자 듣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결정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어떤 점이 제일 답답했어? 이런 말은 판단을 보류하고 이해를 우선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에게 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선택에 바로 의견을 던지고 비판부터 시작하면 그 마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그랬어? 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어? 입니다. 왜는 원인을 따지고 드는 말이고 어떤은 감정을 묻는 말입니다. 왜는 방어를 부르고 어떤은 공감을 부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 상태를 여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묻는 질문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요즘 내가 제일 신경 쓰는 일이 뭐야?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 선택을 했을 때 내 마음 속에는 뭐가 가장 컸어? 이런 질문은 자녀에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신뢰가 됩니다. 많은 부모는 답을 주는데 익숙합니다. 이게 맞는 길이야. 이건 하지 마. 이런 방식이 낫지. 하지만 성인 자녀는 더 이상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이해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기 말을 들으려는지, 자기 입장을 인정해 주는지 그 여부에 따라 마음을 열거나 닫습니다. 하루는 한 어머니가 딸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 남자 직장은 안정적인가? 그쪽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거니? 하지만 딸은 점점 대화를 피했고 결국 엄마는 왜 항상 불안한 것만 보냐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너 잘되라고 그런 건데. 하지만 딸에게는 그 말들이 걱정이 아니라 불신으로 들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뭐야? 그 사람과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야? 이런 질문은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듭니다.
비판이나 조언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질문입니다. 결국 관계를 바꾸는 건 정답이 아니라 진심을 이끌어내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판단을 뒤로 미루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녀와의 신뢰를 다시 쌓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나는 내 나이 때 이렇게 했다.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이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언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그 조언을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결국 마음을 닫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항상 내 말 안 들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조언은 도움이 아니라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해결책부터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건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 회사 그만두면 안 돼. 그 사람은 만나지 마라. 하지만 진짜 필요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는 이렇게 말해주는 걸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었겠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공감은 조언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공감이 먼저 들어가야 조언이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공감 없이 하는 조언은 그저 간섭이고 훈계로 들립니다. 하지만 공감 위에 얻는 조언은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원래 사회생활이란 게 다 그래.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 순간 딸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 딸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왜 저 애는 나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 하지만 딸에게는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줬던 말들이 딸에게는 공감이 아니라 판단처럼 들렸다는 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일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상황이면 나도 지쳤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참 고맙다. 놀랍게도 딸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감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먼저 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에 맞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연인과 다투었을 때,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위로입니다. 괜찮아, 그런 날도 있지. 그 일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었어. 지금 마음 많이 무겁겠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공감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감은 단지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고민을 말하면 머릿속에서 바로 해결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그것이 부모라면 자녀는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공감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언어적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대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그건 아니야. 대신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감은 자녀에게 나는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을 줍니다. 그 감정은 자존감을 키우고 부모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니까 말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중요합니다. 공감이 먼저, 조언은 나중에. 공감이 없는 조언은 닿지 않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말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래, 이해해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면 자녀는 부모의 품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녀에게 공감 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안전하길 바라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출발한 말들이 어느새 간섭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지만 자녀는 그 사랑을 통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은 멀어지고 관계는 서서히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간섭과 관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를 무시하고 개입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말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보도 많고 선택도 많은 세상에서 자녀는 부모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한 걸음 물러나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거리가 없으면 숨이 막히고 거리가 너무 멀면 소통이 끊깁니다. 한 아버지는 딸의 연애에 대해 늘 관여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집안이야? 요즘은 자주 연락하니?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 처음엔 딸도 아버지의 관심을 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딸은 연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것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딸의 연애를 묻지 않고 일상 이야기만 가볍게 나누었습니다. 대신 요즘 기분은 어때? 이번 주는 좀 어땠어? 이런 식으로 감정과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어느 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그 사람 이번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고 싶대. 딸의 마음을 열게 한 건 더 많은 관심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였습니다. 부모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 자녀는 두 발짝 앞으로 다가옵니다. 존중은 침묵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모든 걸 다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가 부모는 언제든 내 편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녀의 삶에 관여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건 위험해 보이니까 말해줘야 해. 내가 더 잘 아니까 알려줘야 해.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건 조언보다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부모, 말없이 지켜봐주는 부모, 필요할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부모. 그런 존재가 자녀에게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거리 유지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심한 배려입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물어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독립한 이후에도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은 먹었니? 어디야 지금? 일은 괜찮아? 처음에는 딸도 대답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고 딸은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표현한 것뿐인데 딸은 감시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문자로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잘 지내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그 후 딸은 오히려 자주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는 방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해도
그 말이 부담이 되면 결국 관계에 상처가 남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필요할 때만 다가가고 대부분의 시간은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지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스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건 통제하는 손이 아니라 등을 가만히 받쳐주는 손입니다. 언제든 너의 편이야라는 무언의 메시지, 그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자녀와 조금 더 거리를 둬보세요.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자녀를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말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고 판단을 미루는 것,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것, 간섭이 아닌 존중으로 거리를 지키는 것. 이 3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에서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술술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꾼 한마디가 내일 자녀의 마음을 한 걸음 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이면 결국 그 마음은 부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는 2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과의 대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인사 없이 각자 출근, 퇴근하고 나서도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일이 그렇게 힘드니?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이 말들이 모두 걱정으로 포장된 통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말의 방식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내가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런 말들을 한두 마디씩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대답이던 아들이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말이 없던 둘째도 어느 날엔 먼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투를 바꿨을 뿐인데 애들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이처럼 말 습관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이 자녀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 습관이 아쉬웠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바꾼 한 문장이 내일 자녀의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 날에는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와의 대화가 막혔다면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 안에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부드러워지면 자녀도 마음의 표정을 바꾸게 됩니다. 혹시 자녀가 여전히 차갑게 반응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도 기억하고 어떤 말에 위로받았는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언젠가 그 기억을 되돌아보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려고 애썼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대화가 아닙니다.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말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진심이 담기면 자녀는 그 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와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건넸는지, 그 말이 어떤 감정으로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말 이후 자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대답이 돌아오든 괜찮습니다. 말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오늘 자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세 가지 중 한마디만 오늘 먼저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의 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따뜻한 말이 또 다른 가족에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